분수 나오는 것 한번 정리를 쭉 해보면 국토개법에서 토지 면적 나오고 토지 소유자 나올 때 분수가 나오는 거 있어요. 그거 이제 한꺼번에 같이 정리합니다. 자,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런데 여러분들 공공은 동의가 받을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공공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민간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동의받아야 되죠. 항상 얘기했지만은 국토계획법에서 뭐 나오면 면적 나오면 3분의 2, 토지 등 소유자 나오면 2분의 1. 그래서 토지 면적 나왔기 때문에 3분의 2,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나왔기 때문에 2분의 1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항상 똑같아요. 국토계획법은 무조건 이게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도시정비법에서는 이제 반대가 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뭐가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3분의 2, 면적이 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시장 분수 등은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이 해당 정비구역, 국공유지 면적 또는 국유지와 토지 주택공사 등이 소유한 토지 면적, 이건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국공유지하고 토지주택공사 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얼마 이상이 되면 그때는 토지동 소유자한테 굳이 3분의 1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 이상일 때? 2분의 1 이상일 때. 그럴 때는 토지동 소유자가 그 반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나온 거예요? 가반수. 그래서 토지공사의 가반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가반수 시장 분수 등의 토지동 소유자에 지정하는 것을 동의할 때는 재건축 사업분과 재개발 사업이지만 시장 분수 등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그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거. 해당 정비구역에 토지 면적 나오면 얼마? 정비법에서는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사람이 3분의 2. 국토개혁법하고 도시개발법은 면적이 3분의 2. 면적을 중요시 여기니까. 그래서 이건 면적이 얼마예요? 2분의 1. 토지동 소유자는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 군수가 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 있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를 말하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 소유자 얼마 이상? 얼마?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합 설립할 때는 소유자가 무조건 4분의 3이라고. 아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 나오면 조합 설립할 때는 무조건 4분의 3. 그렇죠? 그런데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면적은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됐나요? 그다음 보시면 이제 누구예요? 재건축 사업이에요. 재건축 사업 두 개가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주택단지 안과 주택단지가 아닌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일 때라도 토지 건축물 소유자는 무조건 4분의 3이에요. 근데 면적은 3분의 2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주택단지 아닐 때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각 동이 존재하죠. 그 각 동 구분 소유자 가반수가 나와야 되고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는 4분의 3, 토지 면적도 그대로 4분의 3 이렇게 된다니. 됐나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 토지 면적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나올 때 그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시행자 또는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국토부터 정하는 서류 쭉 나오는데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도시개발법에 뭐 나오면 토지 면적 나오면 면적 나오면 얼마? 3분의 2라니까요. 도시개발법에서 토지 면적 나오면 3분의 2. 국토개혁법에서도 3분의 2. 토지 소유자 나오면 2분의 1 되나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개발법이니까 뭐 나왔어요? 면적 나왔죠? 얼마요?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수 나왔어요? 얼마요? 2분의 1. 변함이 없다니까요. 똑같아요. 예외가 없어요. 그 다음 도시개발법인데 또 뭐 나왔냐? 토지 면적 나왔어요. 뭐예요? 총수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의심하기 때문에 지문들을 다 모아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래도 안 믿을래 이렇게 하고. 자꾸 의심하니까.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은 뭐가 나오든 간에 토지 면적 나오면 3분의 2, 총수 나오면 얼마? 2분의 1이에요. 그거 다 정리해놓은 거죠. 맞다는 거 한번 보시라는 얘기. 또 도시개발법 또 나왔어요. 토지 면적 나오면 3분의 2, 총수 나오면. 지문이 계속 다른 걸로 바뀌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여기서. 또 모르겠지만 토지 면적 나왔어요. 3분의 1, 총수 나왔어요. 그렇다니까요. 네. 도시개발법에서. 그 다음에
면적만 분수로 나오는 거고 지금 조금 전에 본 건 뭐냐면 총수, 사람 수하고 면적하고 같이 분수가 나온 거고 이거는 면적만 분수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볼게요. 국토개법에서 면적만 나왔어요. 이 경우는 다른 케이스가 되는 건데 이건 면적이 나왔으니까 4분의 3, 3분의 2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뭐냐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하려고 할 때 그때 동의가 필요한 거 아시죠? 이거 어떤 거예요? 용산 기지입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용산 기지입니다 중에서 뭐만? O 기반시설, O 기반시설 네 글자네. 그래서 이것만 얼마? 5분의 4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3분의 2가 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면적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 도시개발법에서 보시면 토지상한 채권 발행 규모가 그 토지상한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 해당하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나 분양건축물 전부가 되면 안 되죠. 얼마?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시행자는 미리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공부분 그리고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를 직접 이용하는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죠. 원형지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원형지가 전체 도시개발구역에 전부가 되면 안 되죠. 그럼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죠. 원형지 세 글자 3분의 1 이하 그렇죠? 뭐 이내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주택법에서 면적만 나오는 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일 경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나와요? 자 이거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형이죠. 몇 글자? 세 글자. 구분형 세 글자는 무조건 세대수를 물어봐도 3분의 1 면적을 물어봐도 3분의 1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그리고 전체 면적 부분의 이 구분된 부분이 3분의 1 그걸 넘었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얼마? 3분의 1 넘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세대별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 면적 합계 얼마? 3분의 1 넘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분형 세 글자 기억하시면 돼요. 원형지 세 글자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람 수만 분수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사람 수만 분수로 나오는 경우. 도시개발법에서 자, 이 경우 토지 부담률이죠. 우리 아까 했던 거. 토지 부담률 공식 보았나, 보았지, 보한지, 보았나. 알겠어요? 토지 부담률 공식은 뭐라고요? 보한지. 이제 보한지 이렇게 돼요. 그럼 사업시행자가 누가 선정한다고요? 사업시행자가. 그럼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국가에서 정한 건 얼마인데요? 50%. 그걸 넘었으면 안 돼요. 그 50%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해당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야 이거는 좀 더 해도 된다. 워낙 개발 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몇 프로까지 해준다고요? 60%까지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환지계획구역 토지 소유자가 너도 나도 뭐죠? 야 더 줘야 돼. 우리한테 너무 나오는 게 얼마나 더 많은데 야 더 줘도 돼. 60%를 뭐죠? 초과해서 하게끔 할 수 있어요. 얼마가 그거 동의를 해야 되냐 그 얘기예요. 60이 6이 얼마 나왔어요? 뭐 곱하기 뭐가 6이에요? 3 곱하기 2죠. 그래서 얼마예요?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6이 3 곱하기 2잖아요. 2 곱하기 3이든 2, 3은 6, 3이 6 2분의 3은 아닐 거잖아요. 그럼 3분의 2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몇 프로냐면 이 정말 헷갈려 이 숫자. 이거 외워도 또 잊어버려 이게. 야 이거 얼마지? 4분의 3인가? 또 막 헷갈려 이게. 하도 분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3분의 2. 뭐 기억하냐면 60%를 초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 6이 2 곱하기 3에서 나온다. 2, 3은 6.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 농지법에서 이거 농업법인 말하는 겁니다. 농업법인은 농업인이 얼마 이상 돼야 돼요? 3분의 1 이상 속해 있어야 돼요. 농업인이 3분의 1 이상 들어가야 농업법인을 볼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 주택법은 주택을 뭐 할 때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설립할 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딱 구별해놨어요.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가 얘기되는 경우는 뭐냐면 주택조합을 뭐 하는 경우예요? 설립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리모델링이 뭐예요? 허가 기준이에요. 이 두 개 헷갈리면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이 앞쪽 부분은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을 때 들어가는 서류, 동의 비율,
밑에는 리모델링 이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받아서 이제 뭘 해야 돼요?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리모델링을 하려면 다시금 또 뭐 받아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를 또 받아야 돼요. 허가 받을 때 동의 비율이 또 있다고. 이 두 개 헷갈리면 안 된다고. 자꾸 물어봐요. 이건 뭐고 이건 뭡니까? 이렇게 돼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조합 설립할 때 받는 결의, 사람들이 토론해가지고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조합 설립이 되고 난 뒤에 리모델링 해야 되니까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허가 기준에 대한 동의 비율. 아시겠죠? 두 가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주택조합 설립할 때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이 얼마? 각. 이건 얼마요?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각동 나오면 각동은 무조건 뭐예요? 가만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만수는 무조건 돼야 되고 거기에서 각 소유자 부분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동을 리모델링 할 때는 이거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그냥. 그렇죠? 한 동 자체를 리모델링 하려고 한다고. 그때 이제 조합을 설립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동을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 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 얼마? 3분의 2. 근데 이 동 가만수가 필요가 없죠. 왜 3분의 2가 넘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걸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군수 구청에서 인가를 받는 거예요. 조합 설립해달라고.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그럼 그 조합이 이제 뭐 해야 돼요?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럼 또 뭐 받아야 돼요? 허가를 또 받아야 돼요. 그때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 비율이 필요하다고. 그때 리모델링 주택조합일 경우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이 이때는 퍼센트가 돼요. 동의 비율은. 3분의 2하고 거의 비슷한 퍼센트가 되는 거. 75%. 그래서 75% 이상 동의. 그리고 각동 나왔으면 가만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가만수라고 얘기 안 하죠. 퍼센트니까. 50% 이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50% 이상. 만약에 동만 리모델링 하려면 이 75가 그대로 넘어오면 돼요. 얼마? 75%. 그러니까 위하고 똑같은데 위에는 결의 부분이고 이거는 뭐죠? 동의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부분이지만 이자가 어차피 리모델링 허가 기준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개를 같이 본 겁니다. 되게 많이 헷갈려요. 아시겠죠? 구분해서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 주택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렇죠.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합니다. 왜? 사용 검사 후 소유권 자체를 소유권을 획득한 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 경우 우리가 대표자를 선정할 때 그 대표자는 주택 소유자 전체 얼마 이상의 동의? 여기가 4분의 3입니다. 많은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동의를 받아 선정하며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어요. 동의 안 하더라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떤 동의를 얘기하는지 알겠죠? 우리가 주택법에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매도 청구하는 부분이 사용검사 전에 그 땅 부분 알박기 하는 거 있죠. 알박기 하는 거 그때 하는 부분에 매도 청구가 있고 그 다음 그때 이제 땅을 우리가 뭐 한 거예요? 매도 수용을 한 거예요. 이제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원토지 소유자들이 야 이거 잘못됐다고 소송을 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사용검사까지 다 받았는데 건물 짓고 다 받았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회복을 한 거예요. 이제 소유권을. 그리고 이거 큰일 났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뭘 준 거예요? 매도 청구할 수 있는 뭐로?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그걸 준 거예요. 근데 그게 많으면 안 되고 몇 프로? 5%. 그 5%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5%를 넘었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이. 그러면 그건 해당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주택법에서 뭘 얘기하냐면 매도 청구가 주택법에 두 개가 나오는데 사용검사 전 할 때 알박기 부분일 때 처음에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뭐 해야 되니까 매입해야 되니까 그때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그자들이 땅을 이제 빼앗겼다고 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다시금 소송을 해서 회복하는 경우 그때 이제 건물을 다 짓고 난 뒤에 회복했으니까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 사용검사 후에 매도 청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청구가 주택법에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이 가지고 있는 걸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뭐 숫자만 지금 보고 있지만 그죠? 이렇게 돼요. 자, 그다음 도시정비법에서 사람 수만 나오는 겁니다. 이거 정비계획 위반권자.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려면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가 위반을 제한하기 전에 해당 정비 예정구역에 위치한 그렇죠. 이게 원래는 위반권자가 시기가 불이하면 자기네들이 뭐 하면 돼요? 안전진단 하면 돼요. 근데 어떤 도시 내에서는 주민들이 뭐죠?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노후가 먼저 엄청나게 진행됐다 부실 공사가 되어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뭐죠? 안전진단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요청할 때 동의 비율이 있을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입안을 제한하기 전에 해당 정비 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얼마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10분의 1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정비계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이 들은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거 우리가 도시정비법에서 사업 방식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기억나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수용 방식이나 환지 방식이나 관리 체험 방식 이거 외에도 스스로 현지 개량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이 수용이나 환지나 관리 방식은 말 그대로 누가 하는 거예요? 공공이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스스로 개량 방식은 그나마 그래도 뭐죠? 정비 기반 시설은 공공이 해줄 테니까 주택은 뭐죠? 너희들이 그걸 해봐라 하고 해준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다 공공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토지등 소유자들이 아무리 내가 저소득층이지만 내가 동의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 동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 동의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누구들이 다 하겠지만 그래도 동의를 받아야지. 그래서 그때 공랑 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 이전 구역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있을 거라네요. 또는 지상권자 있으니 이 자들을 합쳐서 우리 뭐라 불러요? 한마디로 토지등 소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토지등 소유자가 바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잖아요. 토지등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토지등 소유자의 얼마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냐 그 얘기예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분의 2 이상. 그리고 세입자가 있다 그러면 세입자 세대수 얼마? 반입니다. 반. 가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됩니다. 가반수는 이제 반보다 넘는 거죠. 그렇죠? 가반수. 근데 다만 이 세입자 세대수가요. 토지등 소유자 있잖아요. 그 전체에 반 이하가 되면 2분의 1 이하가 되잖아요.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굳이 세입자 세대수에 대한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 소유자 얼마? 2분의 1 이하일 경우에는 우리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 이것도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 정비법에서 조합이 뭐를 변경한다고요? 정관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뭐를 변경하려고 하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뭘 바꾸고 뭘 할 때 찬성할 때 의결할 때 우리가 정비법이든 뭐든 간에 뭐가 항상 나와요? 가반수입니다. 가반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사항이나 특별한 사항을 하게 될 때만 얼마? 가반수보다 큰 거 3분의 2가 나와요. 그건 항상 루틴이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다만 나오기 전에 앞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은 얼마? 가반수 찬성으로 시장군을 인가받아야 돼. 근데 다만 누구 얘기를 하면 내 얘기, 조합원에 관한 얘기를 하고 또 어디? 정비구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외울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투톱이 조합원하고 나하고 정비구역 이 구역으로 시작한다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한 돈 얘기, 돈 얘기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조합원 비용, 회계, 정비 사업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제일 머릿속에 넣을 때 무조건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조합원이 있고 그 조합원이 어디 존재하는 거예요? 정비 예정구역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비구역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그 두 가지에 대한 돈이 들 거잖아요. 그럼 조합원에 대한 돈이 나올 거고 사업비에 대한 비용이 나올 거고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공사하는 자는 설계하고 시공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건드리는 것은 이걸 손대는 것은 가반수 가지고 안 된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얼마?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머릿속에 넣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거 다 앞자리 따서 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시면 조합원 그리고 조합원 나오고 그리고 정비구역 나오고 또 조합에 대한 비용 나오고 정비구역에 해당되는 정비사업비 비용이 나오고 또 뭐 하나요? 시공자 설계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바꾸겠다는 게 이런 걸 변경할 때는 조합원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얼마 이상 이거 원래 5분의 1 이상 또는 대요는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조합원은 5분의 1 이상이 맞는데 정관의 기재사항 중에서 누가 관계 있는 거? 임원하고 관계 있을 때는 빨리 해나가야 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완화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급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얼마? 반만 동의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곱하기 2분의 1하면 얼마예요? 그래서 10분의 1. 그래서 조합원 임원에 관한 내용을 뭘 할 때는 10분의 이상 우리가 뭘 하면 돼요? 인원을 가지고 요구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총회는 또 나오네요.
얼마의 찬성을 의결하죠? 과반수. 자,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게 나올 때가 된다고 그랬죠. 정비 사업비가 늘어난대. 사업비가 늘어나면 조합원이 부담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과반수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예요? 3분의 1. 그럼 3분의 2예요. 그 다음에 총회 의견은 직접 출석하는 거 나왔네요. 직접 출석은 총회 의견은 조합은 얼마예요? 100분의 10입니다. 10.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되지만 중요한 사항들 있죠. 처음 시작하는 거 창립총회 그리고 사업시행계획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이런 중요한 사항을 할 때는 이것을 2배가 참석해야 돼요. 얼마? 100분의 20. 이건 직접 출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직접 출석 이렇게 됩니다. 물론 뭐 직접 출석 아니더라도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가반수도 나오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반수가 의견을 전달하는 건 가반수 되는 거 맞는데 그건 되는데 직접 출석하는 인원은 이렇게 돼야 된다 그 얘기. 이거는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 조합원 수가 얼마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된다. 정비법에서 100인 그렇죠. 100명 이상일 때. 그리고 대의원회는 조합원 얼마 이상으로 구성한다? 10분의 1. 그리고 다만 그 10분의 1이 얼마를 넘으면 100명을 넘을 경우에는 10분의 1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분수로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한 겁니다. 분수로 나오는 숫자는 다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할 거는 뭐냐면 일수입니다. 일수도 이거 정말 많이 헷갈려요. 뭐 10일 나오고 20일 나오고 뭐 30일 나오고 그런 거 있죠. 그거 나오는 거 전부 다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일수 보세요. 먼저 열람하고 공람의 일수를 정리합니다. 열람하고 공람. 국토계획법에서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해당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시군, 관할 구용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며칠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한다? 14일. 우리 보통 아시죠? 기본적으로 열람 부분 얘기가 나오면 얼마요? 14일. 14일 이상 공고하도록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고에서 관계소를 얼마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30일이죠.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30일 이상 한다는 거. 이거는 14일 전까지 공고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도시군 관할구역장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에 관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안에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안을 며칠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죠. 14일. 거의 열람하는 부분이 14일이죠. 그렇죠. 그 다음 보시면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그 사실을 뭐하고 공고하고 관계수로 사본을 며칠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14일. 경미한 사항일 때는 공고 열람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자 보세요. 여기서 국토계획법에서 열람하고 공람 나오죠. 그럼 딱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한꺼번에 띄운 데 이유가 있어요. 국토계획법에서 열람과 공람이 나올 때는 전부 다 얼마예요? 14일. 광역계획법만 30일. 그렇게 정리하면 끝이에요. 열람 공람이 되게 많이 헷갈리는데 국토계획법이 12문제가 나오는데 그 국토계획법의 전체 열람과 공고일은 무조건 14일로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법이 법령별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광역도시계획만 얼마? 30일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이제 정비법 볼게요. 도시개발법 볼게요. 도시개발법의 열람하고 공람인데 보시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소유 사본을 송부받거나 주민 의견을 청취할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 일간신문과 그러니까 공람이라고 할 때 거의 다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공고하고 며칠 이상 일반인에 공람시킨다. 14일. 거의 다 14일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열람 부분 공람은 14일.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공보에 이를 뭐하죠? 공고합니다. 그리고 공사 관계 서류 등을 며칠 이상 일반인에 공람시킨다. 이것도 14일입니다. 14일. 자 그러면 끝났네요. 도시개발법에서 열람과 공람이 나오잖아요. 무조건 며칠? 14일 끝.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공부할 때는 되게 복잡하고 와 이거 어떻게 외우지 막 이렇게 했는데
국토계획법에서 공람 열람 나오면 전부 다 14일, 광역계획법만 30일 끝났죠? 도시개발법 무조건 뭐죠? 14일 끝난 거예요. 끝나요? 자, 그다음 한꺼번에 정리해 보면 이게 또 눈에 보인다고요. 자, 도시정비법이에요. 도시정비법의 열람과 공람 보는 겁니다.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 거죠. 왜냐하면 항상 이거 공람하고 열람이 나오는 경우는 계획할 때 나오거든요. 계획할 때. 그럼 정비법의 계획은 몇 가지가 나와요? 아직도 3개, 4개 헷갈릴 것 같아요. 계획은 4가지예요. 첫 번째, 기본계획. 기본계획. 두 번째, 정비계획. 세 번째, 사업시행계획. 네 번째, 관리처분계획.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 하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할 때 기본계획이든 정비계획이든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이든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며칠 이상 주민에게 공람 의견 듣는 거 맞죠? 그럼 계획을 하면 의견 드려야 돼요. 근데 이건 우리 알고 있죠. 정, 관 30일. 이거 30일. 나머지 14일. 14일. 그게 맞는지 확인만 하면 돼요. 그럼 정비법도 이제 다 외웠어요. 야, 이거 다 외우네요. 다 외웠어. 다 외웠잖아 지금. 공람 열람 되게 헷갈리는데 어쨌든 지금 세계법령까지는 다 배웠잖아 지금. 그죠? 세계법령까지 다 배웠어요 지금. 어쨌든 확인만 하면 돼요. 기본 계획이죠. 며칠? 14일. 무슨 계획이에요? 며칠? 30일. 그 다음 사업시행계획 며칠? 14일. 의심하지 마시라니까요. 네. 그 다음 관리처분계획 30일. 됐죠? 그럼 다 됐죠. 정관 3이니까. 그죠? 정관장이 아니고 정관 3이라고. 정관장이 3이 유명하기 때문에 이름을 정관 3으로 바뀌었다잖아요. 안 바뀌었나? 하여튼 그렇게 돼요. 네. 그러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는 의견 제시가 없어요. 건축법하고 주택법하고 농지법은 공람과 열람이 없다고. 계획하고 왜 의견을 드려야 하는데 그게 없다고. 그러면 열람과 공람을 다 외운 거예요. 되게 헷갈리는 부분인데 지금 다 외운 거예요. 한 번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세요. 자, 국토계획법에서 다 전부 다 뭐예요? 14일. 광역도시계획만 30일. 도시개발법 14일. 그 다음에 정비법에서 정비계획만,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만 30일. 그 다음에 기본계획하고 사업시행계획은 다 하셨어요. 지금. 다 했다고. 그죠? 그게 공람하고 열람이에요. 다 하신 거예요 지금. 오늘 와가지고 그거 하나 했으면 다 한 거예요 진짜. 에? 그거 하나 있으면 다 한 거라고 그냥. 네. 그렇죠. 그 다음 의견 제시 기간이 나와요. 누구한테 의견을 물어봤는데 언제까지 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예요. 의견 제시. 국토계획법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공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며칠 이내에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의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30일. 의견 제시는 거의 30일. 의견 제시하는 거 있죠. 회답받고 언제까 이게 없으면 한 곳으로 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0일.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공 기본계획은 30일. 그 다음 국장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에 국장이 의견을 제시해야 되냐. 이거 30일입니다. 30일. 자, 그럼 또 보죠. 도시공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나 이런 자들한테 의견을 뭐 해야 돼요? 제시해야 돼요. 그 다음 주민으로부터 도시공관리계획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통공사 입안권자죠. 이건 여러분 아는 거죠. 주민이 용산 귀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입안을 제시했다고. 그럼 행정청은 응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얼마 이내에? 45일. 45제 드리는 마음으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산에. 그래서 45일 이내에 응답해야 돼요. 제시해 줘야 된다. 그리고 1에 한해서 며칠? 30일 연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이건 여러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공고된 도시군 관리계획 안의 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시 제출된 의견을 도시군 관리계획 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60일 이내에 당의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 줘야 됩니다. 이게 통보해 주는 거, 통보해 주는 거. 입안권자가 공고된 도시군 관리계획 안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안의 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시 제출된 의견을 도시군 관리계획 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의 의견을 제출한 자한테 통보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하고 이 앞에 걸 보시라고. 이거는 뭐냐면 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제안일로부터 며칠 40일 이내에 제안을 할지 말지 반영 여부를 통보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할지 말지. 그러니까 하겠다 안 하겠다를 얘기한다고. 그럼 이제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인원주 공고된 도시군 계획 안의 내용에 대해서 주민 의견 제출된 의견을 도시군관이 반영할 것인 여부를 그 결과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을 할지 말지를 했잖아요. 그럼 그 결과 부분은 45일 이내에 알려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안 부분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기로. 그럼 그 의견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듣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취합해가지고 도시군관리가 안에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 할 것인지 여부에 검토해서 그 결과를 열람기간에 대해서 며칠 이내 60일의 당의 의견을 제출한 자한테 통보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예. 그리고 보시면 도시개발법.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국토계획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며칠이었어요. 30일이었고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만 주민이 입안하게 될 때 45일이었고 그리고 그 안 부분에 대한 의견 부분에 대한 통보는 60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국토계획법에서 의견 제시하는 거는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뭐 도시군 관리계획이 어떻고 기본계획이 어떻고 모르겠지만 의견 제시 부분 하는 거는 30일이었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주민이 의견 내는 것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거는 45일 이내에 결과 여부를 반영된다 안 된다 부분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 부분도 쭉 여러 가지 정리한 부분은 6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도시개발법에서 의견 제시입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그 내용에 인허가 등의 의지사항이 있으면 미리 당연히 우리 인허가 사항이 있으면 미리 그 사람들한테 미리 협의를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요?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리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돼요. 이거 20일입니다. 인허가 부분에 대한 의견 제시하는 거 있죠. 이거는 뭐예요? 20일. 그리고 그 기간에 제출하지 않으면 한 곳으로 본다 이렇게 돼요. 20일. 그거밖에 없어요. 도시개발법은 그거밖에 없다고. 의견 제시하고 하는 부분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럼 20일.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이거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20일. 그 다음 도시정비법, 도시정보법,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은 정비계획의 누구예요? 입안권자예요. 세 번째세요.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때에는 요청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요청에 통보해줘야 그 얘기예요. 이거 30일. 그렇죠? 통보해주고 이런 부분 나오는 것들은 거의 다 보면 며칠이에요? 30일.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시장 군수 등은 사업 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 많이 물어보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거. 시장 군수 등은 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했죠. 그럼 신청을 하고 있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사업 시행자에 통보해줘야 돼요. 이것도 30일. 이렇게 됩니다. 30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서 지금 도시개발법은 20일, 도시정비법은 그렇죠. 의견 제시 부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30일 이렇게 나와요. 없네요 이제. 그럼 건축법으로 바로 넘어가네요. 그러면 이제 의견 제시하는 경우는 아까 의견 제시하는 경우는 국토계획법일 때 30일. 그리고 주민이 뭐 할 때만 입안 제안했을 때만 45일하고 맨 끝에 통보하는 건 뭐죠? 60일 이렇게 되고 도시개발법은 20일. 그건 인허가 부분이기 때문에 인허가에 대해서 관계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건 20일. 그리고 정비법에서는 다 30일. 그 다음에 건축법일 때 보죠. 건축법일 때는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거 다
다른 법에서 쭉 나온 거 나오죠. 이게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국토개미 이혼하는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이런 부분들 뭐 하며 뭐 한 것으로 본다 있죠. 이런 부분을 할 때 이와 같이 의제된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된 사는 결정을 하려면 미리 그 행정기관 장과 협의를 해야 되죠. 그때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인의 장은 요청받는 날부터 얼마? 보통 이거 요청받는 날 며칠이었어요? 20일이었잖아요. 도시개발법에서 인허가 나왔을 때 20일이었잖아요. 근데 건축법일 때는 그 20일하고 좀 가까운 며칠이 돼요? 15일이 돼요. 30일은 아니고. 인허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경우는 반드시 뭐냐면 한 20일 정도 선이 돼요. 근데 건축법일 때 며칠이라고? 10월. 이렇게 비교를 해놔야 이게 안 헷갈려요. 아니면 되게 헷갈려요, 이 부분이. 아, 이거 내가 외울 때는 20일이었는데? 이거 뭐야, 또 30일인가? 뭐야, 60일인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인허가 부분에 대한 형태는 며칠인데? 20일인데, 건축법일 때는 15일. 그 다음 주택법. 이제, 주택법.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이거 아시죠?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돼요. 근데 주택조합 회계감사를 한 잔에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며칠 이내 회계감사 결과를 시장문수구청장 해당 조합에 각각 통보하느냐? 15일입니다. 15일. 통보하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줘야 돼요. 이거는 정말 돌연변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이건 제가 외우는 방법 설명해드렸어요. 자 보세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을 뭐 했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정당 사유가 없으면 신청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 뭘 승인 여부를 통보해준다? 뭐를? 뭐를? 사업계획 승인을 몇 글자예요? 그래서 며칠이에요? 그래서 60일로 외워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수업 시간 얘기하면서 이게 특이한 숫자이기 때문에 뭐를 승인해 주느냐? 사업계획 승인. 이래서 6글자 60. 나머지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주택법과 건축법은 보시면 다 15일이에요. 통보해 준 건 15일인데 이것만 통보해 주는 게 뭐죠? 60일. 그래서 이것만 돌림번이기 때문에 외울 때 사업계획 승인 이 글자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6글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숫자는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그냥. 외워야 돼. 근데 안 외워지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루틴을 만들어가면 외울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됐나요? 제가 하는 대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머리에 남아요. 그렇게 반복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의견 제시하고 통보하고 이런 거 다 끝났어요. 정말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날짜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허락 여부의 기간 일수 정리입니다. 허락 여부 국토계획법에서. 국토계획법상 시장이나 군수는 지형도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 고시된 도시군 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 인정되면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승인은 30일 이내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해 줍니다. 승인해 주는 거 30일. 자, 그 다음 국토계획법상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며칠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내려야 돼요. 이건 15일입니다. 이건 15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승인해주는 부분, 지형도면 승인은 30일. 그 다음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15일.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이거 승인하고 허가 내리는 부분은 이 두 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준공검사 받았죠. 그런데 뭐예요? 준공검사 받았어요. 환지 처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니 준공검사 받았으면 환지 처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뭐 하니까? 소유권 이전하지. 빨리 환지 처분을 해줘야죠. 그렇죠? 근데